퇴사 후 월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중산층 가능할까? 현실적 계산법 공개. 퇴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얼마나 있어야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할 때는 대략적인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기에 금액 계산이 쉽지만 퇴사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 후에 필요한 월 소득을 생각할 때 월 300만 원으로 충분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하는 법. 퇴사 후 중산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 사례로 58세에 퇴사한 어씨를 소개할게요. 어씨는 퇴사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30년간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을 모았습니다. 어씨는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지출을 분석해 봤어요. 어씨는 일단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집을 소형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관리비가 적고 유지비가 낮은 곳을 선택했죠. 그리고 외식비를 줄이고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식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어씨는 무리한 외부 활동보다는 집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을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간단한 생활 습관을 만들었죠. 이러한 생활 변화로 어씨는 월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하며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본인에게 필요한 것에만 소비하는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부업을 통한 추가 수입 창출.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사한 B씨입니다. B씨는 퇴사 전부터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여러 가지 재정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를 부업으로 연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프리랜서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죠. B씨의 월 소득은 연금 200만 원에 부업을 통한 100만 원의 수입을 합쳐 총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수입이 적었지만 꾸준히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의 채널은 점차 인기를 끌었고 광고 수익과 구독자 후원금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B씨는 이렇게 얻게 된 추가 수입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사 후에도 스스로의 능력을 활용해 추가 수입을 창출한다면 중산층의 여유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현명한 자산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65세에 퇴사한 C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C씨는 퇴사 전 직장에서의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지만 퇴사 후 연금 수입이 크게 줄어 걱정이 많았어요. 그는 퇴사 후 갑자기 줄어든 수입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았죠. 그래서 퇴사 후 C씨는 은퇴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C씨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배당주와 리츠아리 ITS에 투자했습니다. 매월 배당 수입을 통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충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C씨는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퇴사 후에도 철저한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월 300만 원의 수입으로 중산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퇴사 후 월 300만 원 가능할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과 취미를 활용해야 하며, 셋째, 현명한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산층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시 BC CC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실천한다면 여유롭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여유를 느끼기 위해 지금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퇴사 후 중산층으로 살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 퇴사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칫 방심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퇴사 후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퇴사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 생활비 최적화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의 구분. 우선 퇴사 후에는 생활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는 안정된 수입 덕분에 큰 고민 없이 지출하던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여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언급된 어씨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형 아파트로 옮기고 외식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요리를 하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퇴사 후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수준을 무조건 낮추기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의 산책이나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비용이 들지 않지만 풍요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2. 부업과 재능 활용 소득 다변화를 위한 전략.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퇴사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려면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수입원을 통해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본 B씨는 퇴사 후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를 활용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퇴사 후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높은 일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의 부업은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함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과 동시에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다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요리법을 공유하거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무료 강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 작은 수익을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퇴사 후의 부업은 돈보다는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자산 관리와 투자의 기본 원칙.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퇴사 후의 자산 관리와 투자입니다. 퇴사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CC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퇴사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퇴사 후의 자산 관리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퇴사 후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당주나 리츠 REITs 등이 있죠. 둘째,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위기에 대비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의 위험을 분산하여 한 곳에 모든 돈을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사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법. 전문가들은 퇴사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퇴사 후의 생활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을 아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용을 아끼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추가 소득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업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기본적인 투자 지식을 학습해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사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어시 BCTC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퇴사 후에도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약보다는 생활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가 수입 창출, 그리고 현명한 자산 관리라는 세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현실적으로 고려한다면 퇴사 후에도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생활 방식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퇴사 후 삶의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안정과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퇴사 후에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